이토준지의 이웃집 창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마을에 집을 사서 우리 가족은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새 집은 아니었지만 집값이 워낙 싸서 혹시 귀신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2층이라고는 해도 위층엔 방이 하나뿐이어서 그렇게 싼 것 같지도 않아 보였다. 히로시와 히로시의 엄마는 이사온 기념으로 이웃에게 인사를 갑니다. 히로시 엄마는 이곳이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왼쪽 집에 인사를 하러 가는데 히로시는 엄마에게 이 집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집을 통틀어 창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히로시는 아까 다른 쪽에도 가봤는데도 창문은 오직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초인종을 눌러봅니다. 몇 번 초인종을 눌려도 대답이 없자 집에 없다고 생각하여 오른쪽에 있는 집으로 인사를 하러 갑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바로 나오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히로시 엄마. 가볍게 자기소개를 하며 왼쪽 집에 대해서 물어보자 이웃집 아주머니는 어리둥절한 말을 하는데 그 집은 항상 잠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저녁 때 하나밖에 없는 저 창문으로 사람 모습이 보이니까 누군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웬만해서는 외출을 안 한다며 자신도 여기로 이사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여자가 살고 있다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도 알고 지내는 것 같지 않다는 괜히 찝찝한 말까지 해줍니다. 저녁이 되고 식사 시간. 히로시와 히로시 엄마는 낮에 있었던 옆집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로시는 자신의 방 정리를 빨리 하기 위해 밥을 빨리 먹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방 정리를 하면 먼지가 날 걸 생각해서 미리 창문을 열어두는데 자신의 창문 바로 앞에 옆집 창문이 너무나 가깝게 있습니다. 히로시도 생각했던 것보다 옆집 창문이 가깝다 보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방 정리를 하다가 잠이 든 히로시. 그런데 옆집에서 꾸준히 도련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히로시를 부르는 듯 보이고 말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자 히로시도 끝내 일어납니다. 의아함을 느낀 히로시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봅니다. 옆집은 정말 창문을 열고 히로시 쪽을 보며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옆집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옆집 사람은 히로시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옆집 사람의 얼굴을 본 히로시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끔찍한 얼굴을 가진 옆집 여자. 사람인지조차 헷갈려 보이는 얼굴입니다. 옆집 여자는 무서운 이빨에 침까지 흘러가며 히로시에게 현관문 열어둘 테니 자신의 집에 놀러 오라며 유혹을 합니다. 소름 끼치는 모습에 히로시는 바로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다음날 히로시는 어제 일이 꿈치고는 너무나 생생하였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았다. 현실치고는 너무나도 소름이 돋았던 것이다. 그날 옆집 현관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도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도 어김없이 옆집 여자가 히로시를 부릅니다. 히로시가 아무런 대답이 없음에도 꾸준히 말을 거는 여자. 낮에는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히로시가 안 온 게 아쉬웠다는 말까지 합니다. 히로시는 상대를 안 해주면 그만하겠지 하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옆집 여자의 소름 끼치는 말. 이제는 자신이 직접 히로시가 있는 쪽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하들짝 놀란 히로시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조심히 열어보는데 옆집 여자는 히로시가 있는 방으로 넘어가기 위해 봉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황. 지금 이 순간이 믿기지 않는 히로시는 순간 멍해지고 이 정적을 깬 것은 옆집 여자. 너무나 당당하게 히로시에게 자신이 넘어갈 수 있게 막대를 잘 잡아달라고 말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히로시. 옆집 여자는 그 틈에 막대기를 히로시 창문에 걸칩니다. 재빠른 히로시는 바로 막대기를 쳐서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아쉬워하는 여자. 히로시는 바로 창문을 닫고 잠굽니다. 그리고는 자고 있는 부모님에게 달려가 깨우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옆집 아줌마가 2층 창문을 통해서 자신의 방에 오려고 하고 있다며 빨리 자신과 함께 가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같이 2층으로 온 히로시. 하지만 다같이 옆집을 쳐다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히로시가 쳐서 떨어진 장대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의심 가득한 얼굴로 히로시를 쳐다보자 히로시는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아까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니 꿈이라도 꾼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래도 히로시 엄마는 히로시 말이 진짜라면 정말 큰일이라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히로시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결국 의논 끝에 잠시 동안만 히로시 부모님이 2층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그 후 옆집 여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은 더욱 히로시가 꿈을 꾼 게 아닐까 하지만 히로시는 억울한 표정입니다. 그렇게 더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자 히로시조차도 자신이 꿈을 꾼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로시가 이제 많이 진정된 듯 하자 결국 히로시가 다시 2층으로 가는 걸로 부모님과 합의하게 됩니다.
히로시는 그렇게 다시 2층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습니다. 설마 오늘 밤 바로 나타나지 않겠지 하며 생각하는 히로시. 시간이 흘러 잠이 든 히로시. 그러나 어김없이 히로시를 부르는 옆집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놀랍게도 옆집 여자는 히로시가 돌아왔다는 걸 아는 듯 안부 인사를 합니다. 히로시는 바로 잠에서 깹니다. 일단은 아무 반응 없이 듣고만 있는 히로시. 그런데 옆집 여자는 또다시 자신이 그리로 갈 거라고 말합니다. 히로시 방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곧 손이 닿을 거라며 끊임없이 말을 하며 히로시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거기다 이제 곧 있으면 노크까지 할 수 있는 거리라며 노크하면 창문을 열어주는 거냐며 설레발까지 치며 할 수 있는 모든 가스라이팅을 시도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그렇다면 역시 그 아줌마는 어떤 방법을 써서 이쪽으로 오고 있단 말인가. 부모님을 부르려다가 그만두었다. 1층에 내려간 사이에 또 숨어버릴 게 뻔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줌마가 노크를 하면 창문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했다. 결국 옆집 여자는 노크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아줌마는 분명히 내 방에 오려 하고 있다. 그 증거로 이웃집 창문이 괴상하게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오늘 밤에는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이토준지의 이웃집 창문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작품도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 중 하나인데 이번에 이 작품을 어떻게 표현할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스토리는 애니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옆집 여자의 아줌마의 목소리를 듣고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더군요. 그만큼 연기하시던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고 소름 끼쳐서 그 애니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나도 저런 목소리를 섭외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였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스토리를 봤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니 이 스토리의 최대의 공포는 마지막에 나온 괴상하게 튀어나온 창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토준지가 처음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떡밥이 최고조가 되었을 때 마지막 이 장면 하나로 많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최대한 이 부분에 맞춰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짧은 스토리에 이만큼의 많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 또한 이토준지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보면 놓칠 게 없는 이토준지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집 창문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적어주세요. 그리고 애니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